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농어촌이 많은 전남은 농기계 건설 장비, 배 등 맞춤형 운전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속한 고령 사회로 인해 고령 운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 실태입니까? 네, 지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인구 188만 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13만 명으로 한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65세 이상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13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 그 전남도는 2014년부터 진입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교통사고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전체 9,800건 중에 1,800건이 그 노인 운전자들이 낸 사고입니다. 그 중에 또 사망자 수도 335명 중에 108명 정도가 지금 그 노인 운전자들이 낸 사고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망자는 지금 4년 평균으로 보면 좀 완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 민선 7기에 그 김영록 지사님께서 교통사고 반 줄이기 정책, 사망자 수 반 줄이기 정책으로 해서 매년 좀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라남도가 2014년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수도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고 노인 인구도 역시 매년 한 4에서 5% 정도가 늘어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24% 정도 노인 운전자 수가 24% 정도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 중에는 또 생계형 운전자도 많기도 하고요. 그러나 요즘 나이에 비해서 많이 젊죠. 65세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아주 어르신이지만 지금 65세 하면 아주 젊은 청춘이고 내 스스로가 나는 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생각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라든가 뭐 대응 능력 그리고 아주 뭐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 유형을 보면은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75.3%로 가장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고령 운전자에게는 그런 인지 능력, 그런 반응 능력, 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사망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는 그렇게 싹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나 도서 상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정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에 맞는 정책들을 세우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누구나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반응 능력이 떨어지고 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그런 보는 시각 능력들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줄어들어서 결국 그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광양 같은 경우는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용 그 실버 마크를 제작해서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운전자들이 봤을 때 어르신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오히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양보 이런 배려가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사고들을 보면은 지난 12일에 서울 청담동 모 호텔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을 하고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아서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구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난 2월 달에 생긴 사건인데 74세 먹은 여성 운전자께서 이렇게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2명이 사망하고 또 3명이 이런 부상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거든요. 특히나 또 서울 같은 경우는
77세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면도에는 그 보행자들을 치여서 부상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그러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그 교육장이 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찾아가는 그런 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해서 어르신들을 좀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음주운전 단속을 아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또 음주운전 사고는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전남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여수, 순천, 해남, 안도 등 13개 시군은 이렇게 좀 줄었지만은 좀 유일하게 또 목포를 비롯한 6개 또 시군은 좀 늘었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그런 대처 능력 때문에 많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라남도에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이나 혹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단 도의 그 지원책이나 대책도 엄청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 우리 고령 운전자들 어르신들의 그 의식 개선이나 그런 사고 예방 교육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으로 보면은 예산상으로 말씀드리면은 18년도에는 7개 사업에 한 151억 정도 됐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금년도에 16개 사업에 303억 정도, 2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수도 한 7개에서 16개로 늘어난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남도 안전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86명 정도를 선발해서 시군에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의식을 좀 개선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실비를 지급하는 이런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 입구에 진입하다 보면 마을 보호구역이라 가지고 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에 그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를 많이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 가면은 속도를 좀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30km 이하로 제한 구간을 두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그 100원 택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특히나 농번기 때는 그 농기계들이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하는 그 어르신들이 좀 그런 신체 감각은 좀 떨어지는데 전후 상황을 안 보고 농기계를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로 제가 지난주에 세종시를 좀 다녀왔는데요. 세종시 청사 진입부터 한 2km 구간이 시속 50km 구간으로 한 3군데 CCTV가 설치될 정도로 상당히 그 서행 운행을 좀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속도가 이 사고의 원인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도에서 이번에 그 행안부 주관으로 공모하고 있는 보행 환경 조성 사업, 특히 이제 목포 근대사 거리 같은데 관광객들이 많은 거리에 그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같은데 공모해서 한 10억 정도를 좀 공모 신청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노인 보호구역들을 좀 환경 개선을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노인 보호구역을 좀 운영하고자 그렇게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전남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리 전라남도에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하면은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일본에서는 1998년에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늦게 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접어들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부산과 서울에 이어서 광역 지자체 중에서 3번째로 우리 전라남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그다음에 서울은 70세 이상 대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우리 전라남도는 뭐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초고령화 사업에 진입을 하면서 고령인구가 너무 많은 점을 고려해서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진 반납자가 11배가 증가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고령 운전자들이 뭐 대응 능력,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자신이 판단을 해서 스스로 반납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그 지금 이 사업들이 크게 뭐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나 또 위급 상황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통수단에 좀 불편함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34.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OECD 회원국에서 평균 3배가 넘 가까운 그런 데이터인데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44.5%로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그에 따른 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초래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 도내를 봤을 때는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교통 상황을 살펴보면은 도로 연장은 매우 길어지지만 이동 수단이 다양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 개인 차를 소유하고 또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지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나 이런 도서, 산간 이런 데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이제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도단위 뭐 지자체는 상당히 여건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그리고 또 이륜차를 이용한 그런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교통사고 현황을 보더라도 이륜차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농기계라든가 이륜차의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앞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군별로 뭐 100원 택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00원 버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그 농촌형에 맞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면단위 가면은 택시 회사가 뭐 하나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 면단위 택시가 뭐 한두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은 또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수요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맞는 예산 지원과 정책 개발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전남도에 맞는 그런 교통 정책을 만들어서 개선을 해 나가고 그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에 또 노출되지 않게끔 우리가 건강검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 2019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조금 줄어들면서 고령 운전자도 교통사고도 좀 감소한다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적성검사 기간이 단축됐고요. 그다음에 교통 안전교육 그 의무 이수 2시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력이나 주의력 등 인지 기능 검사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 그런 노인 운전자에 대해서 그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로 분류돼서 정밀 좀 진단을 받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 좀 차량 있지 않습니까? 버스나 전세버스,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고령 운전자들이 한 497명 정도로 저희들이 보호받고 있고요. 또 개인 이제 택시 사업자들도 한 486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70세 이상이면은 매년 적성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65세 이상은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고 이런 적성 검사 과정에서 진단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좀 그 의식적으로 그런 사고에 대한 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죠. 필요하고 지금 뭐 고령 운전자들을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자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상당히 경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에 비해서 순발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차를 모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현실이죠. 그래서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에 불안감을 느끼면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속히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함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의 고령자 콜택시 운영을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럼 콜택시 제안을 해서 뭐 그 비용 차액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이제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 대책 마련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또 대형 화물차 운전을 한다든가 뭐 대형 버스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두고라도 우리 전남에 맞는 그런 교통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 전남으로서는 아주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뭐 적성검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하는데도 상당히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면허를 갱신할 때 뭐 자기 능력을 자가 진단을 포함한 그런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장도 좀 늘려야 되겠고, 광주 전남의 교육장은 현실적으로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광주 전남 대상이 14,000명 정도가 이렇게 교육 대상자가 되는데 광주 교육장 그리고 나주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서지방 같은 경우 상당히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육장들을 좀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 이수 후에도 면허증 갱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하는 데는 사실 나주하고 광양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에게는 그런 장소가 상당히 멀리 있다는 생각으로만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런 교육장이 추가적으로 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교육장 추가 확보나 전남형 교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네, 초고령 사회인 전남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등에 관심이 앞으로 좀 더 높아질 텐데요. 이런 고령 운전자를 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고령 운전자들의 의식이 먼저 돼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 운전자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사고를 많이 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청년들의 뭐 과속하는 에 대해서 안전운전을 또 하실 거고 아무튼 잠재적 유발자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본인이 자기 몸에 맞게 그 내가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면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사고는 사소한 부지로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편에 대해서도 선의 피해를 주게 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고 보행자는 또 전후사고 살피면서 안전 보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저희 전남도에서는 이 강요하실 필요는 없지만 고령 자기 판단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은 저희들은 환영하지만 특히나 생계형 그런 그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농촌에 가도 그렇고 일을 해야 되고 짐을 실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 전남도에서는 이제 지금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에 이르는 그런 교통사고 유리나 사망자 수 감소 노력을 충분히 펼쳐서 우리 전남 도민이 행복한 그런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고령자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특히나 농어촌이 많고 갈수록 고령화, 노령화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 관련 예방과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